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오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산은에서 갑자기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급락했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죠. 자, 제가 이전부터 구독자분들에게 관세 이슈가 처음 나왔던 시기부터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하나오션 주가가 메리트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한은에서의 블록딜 이슈가 과연 어떻게 주가 영향을 미칠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 하나오션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일단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로 핫했던 게 바로 조선과 방산이죠. 자, 그런데 이 조선과 방산에 있어서 15년 실적 개선이 예측되어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발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시장 주도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주도주로 탄생을 했었을 때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결국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 조선 섹터를 편입할 수밖에 없는 주도주에 편입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주도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실적이고 이 실적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한 주도주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관세 이슈가 있었던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번 한은 이슈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두 다 아시겠지만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 자, 한은이 현재 하나오션 지분을 약 19%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 전반에 걸쳐서 블록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주주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로 아마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2%부터 우선적으로 블록딜이 나섰고 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매도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한은의 블록딜 이슈로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하향 추세를 접어들 것인가, 아니면 이번이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판단만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과거 주도주들 AI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전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주도주들 흐름에서 고점을 구성했던 경우가 과연 어떤 이슈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오션 이슈처럼 과연 지분에 대한 내용으로 고점을 구성한 케이스가 아니면 있었는지, 실적이 성장하는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는데도 고점을 구성했던 케이스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에코프로에 관련해서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가 30만원 고점을 구성했었을 당시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했던 실적이 발표되고 그 다음 분기에 실적 하락이 예상이 됐으니까 그 시기를 바로 고점으로 구성하고 나서 하락했다라는 부분을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주도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LX 일렉트로닉을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지금 6만원대에서 주가가 25만원대까지 한번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점을 구성을 하고 조정을 보였죠. 물론 25년도 들어와서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긴 했지만 과연 이 시기에 고점을 구성했던 이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겠죠. 정말 지분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지, 아니면 과거 주도주처럼 실적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고점을 구성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기사 내용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일단 고점을 찍고 바로 급락이 나왔었을 때의 이유를 말해주는 기사 내용인데, 자, 보시면 2분기 실적 발표한 LX 일렉트로닉 14%의 급락을 보였죠. 자, 실적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한 1,000억 원대 실적을 발표했죠. 자, 그러면서 매출액은 줄어들었고 순이익도 감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결국에 이렇게 주가가 주도주 랠리를 보일 때에는 실적 모멘텀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LX 일렉트로닉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6만원대부터 25만원대까지 치솟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고점을 구성했을 때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바로 2분기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치는 내용을 발표하고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3분기에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을 하게 되면서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 주가는 지속적인 조정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5년도 들어와서 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25년 실적이 개선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였겠죠. 자, 그러면 이 한은의 블록딜이 과연 이 실적 모멘텀을 뛰어넘어서, 주도주의 실적 모멘텀을 뛰어넘어서 현재 주가의 고점을 구성할 수 있는 큰 악재로 작용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은 과연 어떤 전망치를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사 전망치에서도 지금 한은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악재인 것은 맞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 구조적인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서부터는 이 LNG 선에 대한 수익성 강화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결국의 결론은 단기적인 악재는 맞다. 그렇지만 결국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다 보니까 주가는 단기적인 악재 이후에 극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적을 볼 때 항상 뭐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률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면 실적은 안정적인 궤도에 일어설 것이고, 결국에 시장은 이를 반영한다라는 부분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전 영상에서 정말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보시면 24년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영업이익률의 안정화 구도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거고, 1분기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던 거죠. 또 다른 리포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내용에서는 과연 이번 실적이 단발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 효과가 있죠. 우리가 고환율 시대에서 조선업은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환율로 인한 수익 효과가 300억 때뿐이었고, 결국에 생산성과 공장 정상화 개선에 따른 이익 개선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결국에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을 담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실어왔습니다. 설비 투자에 관한 내용을 실어왔고, 산업은행에 대한 블록딜 흐름을 기재해 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 매각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투자 의견을 재조명하겠다. 산업은행에 대한 내용은 단기적인 악재가 맞으며 이것이 끝났었을 때 다시 한번 투자 의견을 재조명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이 공격을 받거나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실적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결국에 24년에 영업이익률을 본격적으로 개선시키기 시작함으로써 25년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일어서는 그러한 흐름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증권사 리포트와 최근 뉴스에 대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실적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는 것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 단순히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조선업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최근에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실적 모멘텀, 그리고 산은의 블록딜 이슈,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큰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이 실적 이슈가 시장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이번 기회는 단기 조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한은에 대한 악재 이슈가 실적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현재 구간에서 고점
고점을 구성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주도주에 있어서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과거 데이터들,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패턴에서 항상 역사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바로 실적이고, 단기적인 악재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동일한 패턴이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이런 주도주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는 정말 새로운 악재들이 나오는데, 이 악재가 실적을 잡아먹을 것처럼 시장에서는 엄청난 우려심을 표합니다. 자, 이러한 악재들이 지나가고 실적 모멘텀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게 되면 언제 이런 악재가 있었냐는 듯이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왔던 게 주도주 패턴입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항상 고점을 구성할 때는 이 실적 모멘텀이 꺾일 때야말로 고점을 구성했던 과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은의 블록딜 이슈가 실적 모멘텀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은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관세 이슈가 있었던 65,0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고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야말로 정말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은의 블록딜 이슈가 정말 실적 모멘텀까지 해치게 된다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산은의 블록딜 이슈는 단기적인 악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선업 사이클의 실적을 내려앉힐 만한 악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독자분들이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어디에 베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판단이 힘드시면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바로 저희가 무료 자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에 한해서 무료 자문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제가 영상에서 사실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문 이벤트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좋은 내용 말씀드릴 거고, 저희가 수수료를 포함해서 비용 일체 받는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의 고정 링크를 통해서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만약에 손실이 좀 크시거나 단기 트렌드 종목들 못 잡아보셨던 분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단기 트렌드 종목 정말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뭐 전력부터 시작해서 SDN, 유니슨 정말 좋은 흐름 나왔던 종목들 바닥권에서 단기 트렌드 종목들 잡아드렸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단기 트렌드 종목도 자문 서비스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무료 자문 서비스 구독자분들이 꼭 이용하시면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디테일한 내용과 함께 좋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다음 영상이나 자문 서비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